네, 2차 전지는 한 2년간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한화가 아니면 주식도 아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 붙은 건 이제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굉장한데 말 그대로 불꽃주가 됐습니다. 불꽃주가 된 하나주인데 왜 이렇게 어떻게 한화라는 기업 자체가 이렇게 테마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평론가님? 왜 이렇게 뭐 시대 정신이 맞는 건가요? 그 하나가 가만 보면은 그 시대 정신에 맞고 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운이 운이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이 하나그룹의 주가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는 네. 방산을 때문에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 네. 여기는 뭐 일단 실적이 엄청나게 받쳐주고 네,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날아가고 있는 거고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예요. 2년 전에 그 대우조선해양 인수할 네. 때 말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걸 갖다가 그렇죠.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완전히 조선주가 뭐 얼마 전까지 이제 굉장히 그 날랐고 요즘 약간 이제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뭐 수주들이 우리나라 저기 조선사들이 그 안고 있는 뭐 수주 금액이 한 3년 6개월치 정도 되니까 그것도 알짜배기 수주만 받아가지고 그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 상당히 운도 좋고 또 이 그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힘들 때 뭐 하나씩 잘 사는 것 같아요. 육삼빌딩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러면 김현식 평론가님께서는 요즘 하나가 핫한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이제 디지털, 네. IT, 뭐 전기차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제 하나 불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뭐 방산이든 우주든 뭐 조선이든 사실 제조업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큰 기계 같은 네,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역시 제조업 부분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네. 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아까 이제 운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의 여파가 계속 지금 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트럼프가 지금 방위비를 유럽에다가 이제 높이려고 증가시켜야 하는 된다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유럽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의 본색이 변하지 않았구나라고 싶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 방산 쪽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욕을 하니까 어쨌든 자력으로 방산에 이제 힘을 써야 돈을 더 되니까 써야 되고. 이런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고 또 트럼프도 또 이번에 이제 군 함정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이제 법안까지 마련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IT나 뭐 이런 것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제조업의 어떤 근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여전히 살아있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는 하나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AI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정보는 역시 쇠깎고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뭐 그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조선도 약간 요즘은 뭐 세론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그 상원에서 나온 법안이 전 눈에 들어오던데 저희가 조선조에 관련해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미국 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해소를 못하고 있었는데 해소를 시켜줬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국가에서 상해 방어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미국보다 더 싸게 건조할 수 있으면 가능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조선이나 하나엔진이나 이런데 큰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한때 MRO 이런 것들만 좀 반응을 하다가 조금 확산되는 느낌인데 약간 조선주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하나도 여기 하나 오션이 있으니까 평론가님께서는 좀 그 조선하고 방산이 좀 믹스되는 이런 테마가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기대감만 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 조선사가 살아남을 거는 방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다 방산 역량은 갖고 있죠. 우리나라 군함들 갖다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그 조선소가 그러니까 선박 제조만으로 해가지고는 아무리 우리가 고구마 같이 선박을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쌓여진 것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가 영업이익 유시 보면 4%가 안 돼요. 장사 잘한다고 해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PBR 기준으로 우리가 그냥 평가를 하는 거고 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밸류 책정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래요. 우리가 기존에 그 제작해본 군함이라든지 이걸 갖다 제작해본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서 그 어느 정도의 어떤 기술뿐만이 아니라 원가 절감을 많이 이룬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추가로 외국에서 가령 그게 그 잠수함이 됐든 군함이 됐든지 그런 걸 갖다가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의 마진율은 어느 정도 높을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어느 나라에 맡길 거냐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존스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외국에 때는 안 풀었는데 이번에 이제 법원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의회에 이제 상정이 돼 있는 건 제가 그렇죠.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가장 뒤지는 부분이 해군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일시에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데 그걸 갖다 어느 나라에 줄 거냐?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일본, 뭐 이 정도잖아요. 뭐 호주 정도.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처럼 캐파를 갖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거냐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다. 네, 그건 또 예, 분명히 왜 판단이겠죠. 그러냐면 워낙 딩 그것들도 있고 일본은 절대로 안 할 거고요. 캐파를 늘리려고 안 할 거고요.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수주 물량이 들어오는데도 캐파 증사를 못하는 이유는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하는 거죠. 과거처럼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사실 이런 어떤 사이클 자체가 언제 끝날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일시적이냐. 일시적이고 그다음에 이걸 결국은 기존의 그 군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만약에 발주를 갖다가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상당 기간 오랫동안 네. 그다음에 리스크가 없는 발주지만은 그렇죠. 사실 이 해운사의 것들은 우리가 5년 보통 보는데 5년 있다가 그 해운사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건 맞아요. 뭐 지금은 그렇지만. 엄청나게 돈을 벌려고 있죠. 네. 이게 굉장히 리스키한 비즈니스예요,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선박 다 만들어 놓고 돈 못 받은 경험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과거처럼 뭐 그 수주가 밀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캐파 증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고. 거기다 두 번째로 인력의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뭐 로봇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 아니면은 그 주가 측면에서 어떤 성장 동력이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일시적인 흐름일 수도 있으니까 큰 돈 들여서 캐파 늘렸다가 나중에 흐름 끊어지면 이제 이도 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봐 우리 조선업이 한때 또 그런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유로존 재정 위기 때 그리스 선사들 막 절반 가까이 망해가지고 돈도 못 받고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미국이 그런 우리는 일반 상선이 아니야. 우리는 정부 거버먼트니까 믿고 한번 해봐 이렇게 되면은 한번 더 레벨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저 같은 주식쟁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긍정 회로일까요? 아니면은 가능하다고 보시니까 평론가님께서? 사실 우리가 그 이런 거잖아요. 미국의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있을 때 어떤 정권이 들어섰을 때 대중국 태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강하다든지 아니면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민주당하고 공화당은 대중국 견제 움직임은 똑같아요. 네, 그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력이 중국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함정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엄청나게 지금 군 함정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이제 쓰러지고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기조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걸 멈추거나 뒤집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번에 관련 두 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민주당도 엄청나게 협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구 지속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함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제 관련주 혹은 기업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트럼프 1기 때 바이든으로 넘어갔을 때도 대중국 견제는 계속 이어졌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사 다음 어차피 트럼프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바뀌어도 이거는 크게 바뀔 게 아니니 민간 기업에서 난 발주보다는 안정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뭐 보도를 보니까 뭐 김동관 부회장이 또 트럼프를 그 취임식에도 갔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그냥 가진 않았겠죠. 스몰 토크라도 하려고 했을 텐데 그 짧은 이야기 때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리고 그 이번에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발표를 했는데 예정일 하루 전에 했잖아요. 저는 약간 의심을 했던 게 이거 좀 뭔가 좀 덮으려고 한 거 아닌가. 좀 이제 하나오션이나 이렇게 장남이 하고 있는 거에다가 좀 힘을 실어주려고 하면 또 우리나라 재벌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올까봐 이제 실적을 하루 일찍 해서 실적 뉴스로 확 덮어버렸다는 생각은 저는 했는데 그러면은 그 어찌됐든 이건 상속 관련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지배 구조상 피할 수 없으면 그럼 상속이 진행 중인 기업은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완료된 건 이제 해도 된다고 하는데 하나는 어느 지금 레벨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어느 레벨이냐라는 건 뭐 제가 그 네. 회장님 네, 뭐 마음이겠죠. 마음이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저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열을 갖다가 이렇게 지분을 갖다가 나눠주는 거 형제들한테 자식 네. 형제들한테 나눠주는 거는 어느 정도 합의하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네. 있어요. 사실 이게 그 선대에서 이걸 하지 못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선대가 가고 나면은 형제들끼리 막 네, 형제들끼리 막 그렇죠. 싸움에 붙어가지고 네. 기업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엉망진창, 맞아요. 네. 엉망진창 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힘이 있을 때 선대가 네. 힘이 있을 때 이런 어떤 갈래를 잡아주는 거는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상 피할 수가 없다. 나는 그 구조 자체를 절대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는 차라리 이게 낫다. 예. 그렇지만은 일단은 힘이 있을 때 이 갈래를 잡아줘서 빨리 정리하는 게 네. 사실은 기업을 위해서든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소액 주주를 위해서든 바람직한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상속이 어느 정도 이 우리나라의 한계 안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덜 시끄럽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그룹의 상속은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이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정리정돈이 사실 힘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번에 이 지배구조에 관련돼 가지고 소액주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실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오션 지분 뭐 7.3%를 취득한다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 네, 좀 적절하지 섭섭하죠. 않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주식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묻혔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하나그룹이 잘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고 사실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할 때 꼭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가지고 악순환이 벌어지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지분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나갈 때 정리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어서 어쨌든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배 구조는 그럼 대충 어느 구도로 이제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뭐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장남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좀 명확해졌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거는 뭐 사실 소액주주가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정도 실적이면 배당도 좀 주고 자사주 매입해주고 딱 해주면 좋은데 뭐 집안일이 좀 급하다고 하시니 다음 분기 때는 꼭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번에 가장 큰 뉴스는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놀라운 정도의 실적을 낸 겁니다. 낸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그냥 방산이 잘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나이브한 것 같아서. 일단 네.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들이 뭐 굉장히 큰 네.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실적 상승에 기여를 한 측면들이 사실은 네.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네, 전쟁 없으면 과연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정도의 실적을 거둘 수 있었을까 하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네. 이게 국내 매출이 내수가 한 4조 원 되는데 네. 수출이 4조 4천억 원이거든요. 그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세계 글로벌 시장의 52%를 장악하라고 10개국에 수출돼 있는 것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게 그 주가잖아요.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얼핏 보니까 이 트레일링 포 기준으로 한 50배를 이미 넘었고 포워드로 봐도 이게 벌써 한 20배 정도의 거의 19점 몇 배? 오늘도 주가가 많이 뛰어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과연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에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그 의미를 가질 텐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산업체들한테는 위기와 기회가 상존한다고 저는 봐요. 네. 위기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 봉합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뜻하는 바대로 될지 모르지만 러우 전쟁의 종식,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전쟁의 종식들, 지정학적 문제들이 일단 일단락 되는 거는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위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멘텀이 식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기회 요인이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유럽을 상대로 해가지고 니들 방위비 올려, 일본을 상대로 해서 방위비 올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시장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선진 시장이라고 하는 유럽이라든지 네. 뭐 폴란드라든지 동구권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요.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기타 시장에 그 지금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 뭐 K9 자주포라든지 천불이라든지 아니면 뭐 K 전차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이 장갑차죠. 장갑차 같은 것들이 과연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판단. 이런 판단이 이제 향후 뭐 주가를 갖다가 결정하겠죠. 예. 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면 이제 최고의 히트작은 K9 자주포. 예, 그렇습니다. 자주포의 전 세계 절반 이상이 K9이니까 그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그 두 나라가 전쟁하면 같은 무기 갖고 싸워야 되는 그게 하나 없으면 이제 전쟁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지금은 이제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이 밸류를 이끌어 와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PR도 아니고 그냥 폰으로만 봐도 전쟁 터질 때 샀으면 지금 30몇 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전쟁이 터졌으니까 방산이 간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까지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라고 다 돈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나 건설 같은 데는 다 적자 보고 있던데 예, 그러면 이제 하나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매출 10조 그리고 영업이익 1조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어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요즘 유행하는 게 하나 붙은 것 중에 좀 덜 오른 걸 사가지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좀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김현식 평론가님께서는 관련해가지고? 글쎄요, 저는 한화에 관련돼서는 지금 어쨌든 2024년 실적이 좋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과에 대한 그런 평가가 좋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이 지금 현재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에 관련된 주식은 다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다 올랐기 때문에 지주사도 엄청 오르고. 네, 네. 뭐 안 오른 뭐 관련주가 있느냐 뭐 이렇게 볼 수는 저는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한화 시스템즈처럼 군 함정의 레이더 관련 기술을 네.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특화된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군 함정 수주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모멘텀을 가지고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이슈에 따라 가지고 이 다시 튀어오를 그런 네. 그룹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번 버스를 놓치신 분들은 방산과 관련된 특히 이제 조선하고 방산하고 믹스되는 그런 쪽에서 기회를 좀 찾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주는 좋아 보이는데 약간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어차피 조선주를 갖고 있으니까 그 조선주에 대해서는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하나 안에서 뭔가 좀 고르겠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원픽은 어떤 것인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조선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사실 없고요. 제가 하나그룹 중에서 원픽을 꼽으라 그러면 지금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주식들 그다음에 하나건설이라고 애물단지라고 하는 하나솔루션. 네. 저는 그 주식에 하나솔루션에 오히려 주목을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주로 태양광 이걸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존에는 중국산에 밀려서 맥을 못 쳤어요. 네. 근데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에서 엄청난 관세를 부과했고 특히 동남아산에서 싹 막아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의 우유 수출 통로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멕시코,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거에 보복관세, 상계관세에서 심지어 한 200%까지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이제 높아졌어요, 굉장히. 네. 그래서 이제 올 4분기를 보게 되면은 그 하나솔루션의 그 적자가 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영업 그 매출 이거로만 놓고 보게 되면 연간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적자지만 아직도. 네. 그래서 앞으로 점점 하나솔루션은 좋아질 일만 남았다. 왜 그러면 미국의 생산 기지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과거처럼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엄청난 어떤 손실을 기록하는 거는 더 이상 없을 거다. 그리고 아직도 굉장히 안 올랐잖아요. 하나솔루션 같은 게 전혀 움직이질 않았으니까. 하나 붙은 거는 다 올랐는데 그거 한두 개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만 오래 기다려야 생각보다 좀 약간 기다려야 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하나그룹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주식을 고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가고 있는 거 타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솔루션 쪽에서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겠다 말씀 주셨고 김원식 평론가님께서는 짧게 좀 한번 조선주하고 하나주 통틀어서 원픽 하나 좀 선정해 주신다면 그냥 뭐 하나 오션을 계속 그냥 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개미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좀 탄력을 받았을 때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이제 주식으로서는 하나오션을 여전히 꼽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럼 하나오션은 이제 방산과 이제 조선의 믹스니까 선택을 해주신 그런 거죠? 부분에서 이슈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주춤할 때 한번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공격적인 분들은 하나오션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시고 시간이 좀 있고 조금 너무 오른 거에서 손이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솔루션에서 그래서 지금 이슈가 하나가 뭐냐면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네. 하나오션하고 같이 조인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주할 것들이 가능성? 굉장히 많다라는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이 조인트를 할까? 네. 그 이슈에 따라 가지고 한번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양쪽에 다 탄력을 받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식만 보지 말고 넓게 좀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격적인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펌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김헌식 경제평론가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